안녕하세요. 게임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이질적 처치 효과 추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박이삭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LTV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의 약자로 유저의 생애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통계학을 전공했지만 인과추론 관련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보시다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링크드인이나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게 목표이고요. 취미로는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이질적 처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CAT 모델 평가 방법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이질적 처치 효과 추정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질적 처치 효과 복습인데요. 이상적인 상황과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처치를 가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실 세계에서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약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평균적인 처치 효과를 ATE라고 표시를 하고 X 조건에 따른 ATE는 Conditional ATE, 즉 CATE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이나 신장과 같은 다양한 특징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이용해 ATE 그리고 CATE를 추정할 때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ATE는 회귀식을 세운 뒤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베타1이 ATE가 됩니다. 그리고 CATE는 회귀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미분을 하더라도 X에 대한 효과가 남아있어 조건부 처치 효과라는 특징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CAT 값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과추론을 개인화 그리고 추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게 CAT의 특징인데요. 즉 X에 따라서 순서를 매길 수 있게 되었고 그 순서를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나온 사례를 자세히 복습해보면 목적은 레스토랑 데이터를 이용해 X 분별량에 대한 T 처치의 매출 민감도를 측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난수 모델, 머신러닝 모델, CAT 모델 3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month가 변경되면 할인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주말, 그리고 휴일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경쟁사의 가격이 매출 변화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 그림은 3가지 모델의 예측값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그림이고 CAT 모델이 예측 효과의 순서를 가장 잘 반영했다는 그림입니다. 그럼 ATE는 어떻게 됐을까요? ATE는 평균 처치 효과로 32.16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처치는 디스카운트, 즉 할인이었는데요. 할인을 하면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32.16달러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른 CAT 값은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시로 month를 조건으로 두고 CAT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AT와 비교해보면 재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는 month만 두고 회귀식을 세운 뒤에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리그레션 모델을 확인해보면 오른쪽 표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CAT를 구할 때 저희가 필요한 건 베타1과 베타3 값인데요.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CAT 값을 구해보면 1월은 약 38, 2월은 약 32, 3월은 약 31, 그리고 쭉 구해서 12월은 약 35가 나오게 됩니다. 이 month, 월에 한정하여 CAT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AT를 중심으로 CAT 값이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보면 겨울인 10월달서부터 1월달까지 처치 효과가 높아지다가 이후 날이 풀리면서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7월에는 6월과 8월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레스토랑이 아마 성수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데이터에 노이즈가 껴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평균적으로 할인이 증가하면 매출은 AT만큼, 즉 32.16만큼 매출이 증가하겠지만 월별 CAT를 확인해 보니 할인을 한다면 겨울에 해야 효과적이고 여름에 한다면 7월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 값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순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써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CAT 예측값이 정확히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데이터의 특성이나 모델의 정확도에 따라서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월 데이터만 이용해 AT 값을 구해본다면 1월은 34.275, 2월은 31.372 이런 식으로 방금 구한 CAT 값과는 다른 값이 나오게 되고 책에서 CAT를 구하고 나면 값 자체보다는 순서를 이용하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T를 구한다는 건 결국 X 조건에 따른 순서를 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모델이 순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책에서 보여준 예시같이 분위즈별 CAT 예측값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잘 예측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1% 단위로 CAT를 예측해보고 그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델의 누적 1%씩 효과를 확인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x가 1일 때는 누적 상위 1%를, x가 2일 때는 누적 상위 2%의 효과를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x가 100일 때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에 AT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먼저 예측이 잘 된 CAT, 즉 회귀 모델은 매우 높게 시작을 해서 점차 AT로 천천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예측인 난수 모델과 ML 모델 같은 경우에는 AT 주변에서 진동을 하거나 빠르게 AT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금 본 누적 효과 곡선은 효과적으로 CAT를 잘 예측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매번 그림을 그려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곡선과 AT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여 단일 숫자로 비교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x가 1일 때 가장 큰 값을 차지하지만 누적 상위 1%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누적 이득 곡선이 존재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누적 효과 곡선은 x가 1일 때 큰 값을 보였지만 누적 이득 곡선은 효과를 구할 때 표본 개수만큼 정교화를 시켜줘서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왼쪽 곡선을 누적 이득 곡선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TE로 한 번 더 정교화한 그림으로 이제부터는 AUC, 즉 Area Under Curve 값을 구해 모델마다 CAT 순서를 잘 예측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UC 값을 확인해 보면 난투 모델은 6점, ML 모델은 마이너스 45점, CAT 모델은 181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니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CAT는 X를 조건부로 하는 평균 처치 효과를 의미하고 그 값을 T로 미분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한 CAT는 값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순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귀계수의 추정값이기 때문에 항상 참값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예측한 모델의 순서가 잘 정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누적 효과 곡선, 누적 이득 곡선을 알아보았고 AUC를 이용해 모델을 숫자 하나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나타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정확도를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저자는 아쉽게도 대안이 없다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가 추론에서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R-스퀘어나 MSE 값 같은 요약 지표는 현재는 없지만 목표 변환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비슷하게나마 예측값의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진 않지만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i번째 개별 데이터의 기대값이 타우를 의미하고 그리고 CAT도 잘 예측을 했다면 타우 값이 될 텐데요. 즉 타우와 타우의 MSE를 구하게 되면 MSE는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즉 기대값 수준에서 실제 처치 효과와 근사하는 변수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Y스타 값과 모델의 예측값과의 MSE를 구해 개념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Y스타 공식을 보시면 예측이 정확할수록 분모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MSE를 구할 때 Weighted MSE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Y스타 공식을 자세히 보시면 분모는 T를 예측한 모델의 잔차입니다. 그리고 분차는 Y를 예측한 모델의 잔차입니다. 수식은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파이썬 코드로 확인해 보면 꽤나 간단한데요. 먼저 Y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잔차를 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T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잔차를 마찬가지로 구하고 타우 햇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우 햇은 방금 전에 보셨던 Y 스타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모델별로 예측값을 테스트 프리딕트라는 것에 넣어두었는데 이를 타우 햇과 MSE 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MSE는 weighted MSE로 주어지는 weight는 T 잔차의 제곱값입니다. 그래서 목표 변환 값을 구해보면 회귀 모델이 다른 두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ML 모델이 난수 모델보다 성능이 나쁜 점은 흥미로운데요. 이는 머신러닝 모델이 타우가 아닌 Y를 예측하려고 하니 발생한 결과입니다.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이질적 처치 효과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게임사 그리고 다른 게임사들도 대부분 게임사는 복귀 유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규 유저 획득 대비 낮은 비용이 장점이기도 하고 신규 유저 대비해서 로그인 유저 비율이 높습니다. 즉 리텐션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다양한 게임사에서 복귀 유저에 대해서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업데이트로 7일 만에 복귀 시 아이템을 주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즉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7일 이상 지나면 아이템이 지급되는 대상이 되는데요. 아이템 지급 효과는 확실히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8회 이후 복귀한 유저들은 리텐션이 상승했지만 유독 7일차 복귀 유저들은 예상보다 성과가 높지 않았는데요. 위 사례를 보시면 A와 B 유저는 6월 30일을 마지막 접속을 하였고 다시 7월 7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둘 다 7일 만에 복귀를 했지만 A는 보상을 받았고 B는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책상 7일, 즉 168시간이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7일차 복귀 유저들의 지표 개선 효과가 8일차, 9일차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68시간을 기준으로 유저들이 랜덤하게 나눠졌기 때문인데요. 즉, 교란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치는 복귀 유저에게 보상을 주는 행위이고 아이템을 주면 얼마나 리텐션이 상승하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 예시입니다. diffhour는 마지막 접속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려주는 변수이고 리워드는 7일차 복귀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Y는 0 또는 1인 범주형 데이터이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효과를 추정해 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AT를 계산해 보려 하는데 이번에는 선형 회귀가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T로 미분을 해서 간단하게 AT를 구하는 게 아닌 AT의 정의를 한번 사용해 보려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 회귀 개수를 AT로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오드비를 구하기 때문인데요. 오드는 흔히 실패 확률 분의 성공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귀 보상이라는 집단별로 오드를 각각 구해본다면 7일 뒤 접속을 한 유저를 분자 1006 그리고 7일 뒤 접속하지 않는 유저를 분모로 두고 오드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오드 b를 구해보면 1.284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밑에 있는 로지스틱 회귀에서 t의 개수인 0.25를 지수배해주면 1.284랑 동일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보상을 받았다면 받지 않았을 때보다 7일 뒤 접속할 오즈가 1.28배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AT 값인데요. AT 정의에 따라서 값을 구해보면 1.5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보상을 받은 경우 7일 뒤 리텐션은 1.52% 더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CAT는 어떨까요? 방금 전과 동일하지만 X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0 이상의 실수로 X는 누적 결제 금액이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과 같이 CAT를 예측하기 위해서 회귀식을 준비를 해주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T의 개수가 살짝 변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CAT 예측을 통해 알고 싶은 건 정확한 값보다는 순서이니까요. 네, 그래서 CAT를 구할 때도 이번에도 상형 회귀와는 달리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AT 정의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고 그 값을 리졸트에 저장을 해주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네, 이번에는 X를 저는 10만원 단위로 0원서부터 100만원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CAT는 저한테는 당연한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X가 클수록, 즉 누적 결제 금액이 클수록 CAT 값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는 7일 복귀 보상을 받았을 때 누적 결제 금액이 큰 유저일수록 7일 뒤 리텐션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을 다 구하면 끝일까요? 여러분같이 훌륭한 데이터 분석가라면 당연히 끝이 아닐 겁니다. 보상을 안 줄 때보다 주는 것이 리텐션을 1.52% 상승시켰고 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봤던 이유는 7일차 복귀 유저들이 8일차, 9일차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7일 만에 복귀를 했지만 아쉽게도 168시간을 채우지 못해 보상을 못 받은 유저와 받은 유저 간의 차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68시간으로 기준을 자르기보다는 7일로 구분을 하고 유관부터를 설득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